예, 안녕하세요. TGIF입니다. 그렇죠? TGIF.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고, 그죠?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고, 다른 나라 은행에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쓸 일이 많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서 맨날 뭐 대우의 보스가 뭐 미국 사람이었고, 그 위에 있는 헤드는 뭐 프랑스 사람이었고, 뭐 인도 사람이었고, 뭐 같이 일하는 애들은 싱가포르에도 있었고, 뭐 인도에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영어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그 TGIF라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예전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금요일 날 애들이 저한테 TGIF 하는 말이 얘들이 지금 무슨 말인가? 얘들이 지금 무슨 말인가? 저한테 외국 애들이 저한테 하이 아침에 저한테 TGIF 이러는데 얘들이 무슨 말인가라고 헷갈렸었죠. 뭐 이제 압니다만은 알죠, 그죠? TGIF. Thanks God it's Friday. Thanks God it's Friday. 지금은 이제 TGIF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 말을 이제 뭐 웬만한 사람 다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TGIF 망했던가요? 잘 안 보이던데. 지금 예전에는 이게 참 어려웠을 때니까 저한테 애들이 무슨 말인가 하고 헷갈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TGIF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결국은 참 세월이 참 빨리 가죠. 어느새 금요일이고 벌써 오늘이 5월 27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이틀만 지나고 나면 벌써 또 5월은 지나가고 6월 달로 접어들고 있는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르고 있네요. 주식시장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면 하루 떨어지고 정말 지루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제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올랐죠. 그죠? 그죠? 뭐 이런 정말 지루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간밤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고, 그죠? 간밤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도, 그죠? 중국 시장도 보다시피, 상하이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중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상승세를 보였던 것. 미국 플러스 중국. 그죠? 시장의 상승세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음 주 어떻게 할까요? 뭐 많아 올랐으니까 내일 떨어졌으니까 오르니까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떨어질 공산이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됩니다.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추세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여전히 트레이딩 그죠? 트레이딩 마켓이 아니고 트레이딩 마켓이 되는 장상이 아니겠느냐 싶기도 하고요. 혹은 어제 우리가 지금을 5-3-2는 끝났고 다시 이제 5-3-3이라 하더라도 이 3번 파동도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3번 파동도 역시 5개의 파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말한다면 하락 파동 다음에 역시 그것의 세부 반등 파동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든 간에 주가는 오락가락 내려갈 경우에도 내리가락 이렇게 그죠? 하루 상승 하루 하락을 이어가면서 움직이죠. 항상 인간의 마음이란 게 참 그런 게 올라갈 때는 끝없이 오를 것 같고, 그죠? 주가가 내릴 것 같은 경우는 끝없이 주저하는 것 같고, 이런 오를 것 같다는 담력과 계속 오를 것 같다는 담력과 주저앉으러 갔다는 뭡니까? 담력과 fear, 두려움, 그죠? 두려움으로 이 공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은 어쨌든 간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올랐으니까 즐겁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좀 샀죠, 그죠? 외국인들 1,800억 샀으니까 괜찮았고요. 미국도 올랐고, 얘들은 그야말로 미국 시장도 올랐고, 중국도 올랐고, 환율은 떨어졌고, 그죠? 환율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환율은 많이 빠졌고, 등등등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촉발했다가 되는데, 얘들이 비겁하게, 그죠? 외국인들이 비겁하게, 전부를 코스피는 샀습니다만, 코스닥은 오히려 팔았죠, 그죠? 팔았죠. 그러니까, 뭐, 기관들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뭐, 기관들 많이 산 것도 아닙니다만은, 기관들처럼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사면서 코스닥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방향에 대해서는 찜찜하다. 방향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그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뭐 삼성전자 오늘 엔비디아가 그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떨어졌다가 지금 장외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 늘은 대로 엔비디아가 반등했다는 게 삼성전자나 어디 갔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이끌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상승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주의 상승을 이끌어냈고 오늘 외국인들도 반도체주를 좀 담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죠. 그죠? 자,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주우님 지난번에 뭐 삼성전자의 최근 부진한 요인을 나름대로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읽어볼까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구조, 이거 전문 용어가 나오네. 패블리스, 파운드리, 그죠? 오스트 IDM, 종합 반도체 업체로 3년 SK, 하이닉스, 인텔이 대표적. 야,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군요. 그 주님 다 쓰시고 나면, 그죠? 다 쓰시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장은 뭐 오늘 외국인들이 샀다.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좀 엔비디아의 상승세, 그 다음에 간밤에 나스닥 다우 지수가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중국 증시도 상승세다. 환율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승세를 이끌어냈다라고 설명은 가능하죠. 그죠? 자, 코스피 지수부터 신을 지자가 나오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다시 어제 떨어지더니 오늘은 올라가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 나타나면서 현재 다시 올랐습니다만은 오늘 또 올랐습니다만 또 올라도 아이고 요놈이 기준선에 딱 걸렸네요. 그죠? 기준선에 걸렸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기준선을 미국 시장이 다우가 무려 500포인트 이상 폭등했고 나스닥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어제 그는 급등했잖아. 그죠? 크게 올랐잖아. 보통 오른 것도 아니고 급등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게 20포인트 오를 일이 아니죠. 그죠? 오르면 한 200포인트는 그렇고 최소한 50포인트 이상 올라줘야 되는데 50포인트는 개뿔, 20포인트 겨우 25포인트 오른 것은 결국은 우리는 뭐 때문에 이놈이 기준선에 맡겨가지고 오늘도 버벅거리는가 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죠? 미소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이 사각 형태의 채널로서 5개 소파동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은 ABC 조정 후에 충격 파동의 1-2 구성으로 봐야 되는지요. 다시 한번요. 지금 반동적인 파동은 사각 형태의 채널로 5개 소파동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5개 소파동처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ABC 조정 후에 충격 파동 1-2 구성으로 볼 수도 있는지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1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이 2가 아니냐, 그죠? 2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죠? 혹은 지금이 충격 파동의 2파 파동이겠습니다. 2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이시죠. 그러려면은 여기가 2546의 바닥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바닥이어야 되죠. 그죠? 여기가 바닥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넘어왔던 대로 어디부터 출발했죠? 옛날에 쭉 다시 자 여기죠, 그죠? 자, 큰 흐름을 다시 본다면 스토리가 자 3316부터 출발해가지고 3316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를 A로 보느냐 하나 둘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여기까지가 C인가요? 그죠? C.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X 파동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A, B, C 이렇게 되든지 할 텐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라면, 그죠? 여기가 바닥이라면 C 파동은 항상 5개가 되거든요. 그죠? 5개.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5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 파동이 5개가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요게 C 파동이라면, 그래서 여기가 끝이라면 예를 들어서 혹은 여기까지가 C라면 여기까지가 끝이고, 새로 여기서 이걸로 인해가 2546으로 C 끝. 그래서 상승 시작이고 여기가 1이고 2가 되려면 이 마지막 C 파동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C 파동이 5개로 돼야 되죠. A, B, C. 그죠? A 파동, B 파동, C 파동은 A는 3개 또는 5개 또는 3개. 그죠? 이게 플랫이면은 3개 또는 디귿자그면 5개. 그죠? B 파동은 3개. 그리고 C 파동은 5개로 파동이 3번 돼야 되니 5개, or 3개. 요 C 파동이 5개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끝이라고 본다면 이걸 끝. 다시 지금을 상승의 1번이고 2번으로 보려면 여기까지가 상승 파동이 끝났다. 하락 파동이 끝났다. 그죠? 2546이 끝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C의 끝이 되고 여기가 뭐 B든 X든 B가 되겠습니다. B니까 이게 5개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고요. 그죠? 하나, 둘. 그 다음에요. 셋, 넷. 이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요? 자, 여기까지 억지로 1이라 그러고 여기 억지로 2라 그러면 이게 3이고 이게 4가 돼야 되는데 4하고 1하고 겹치니까 그거는 말이 아니야. 차로 다시 자 여기서부터 고점 여기군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라. 여기서부터. 그죠? 하나 지금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5이 안 돼. 아무리 봐도. 5 되잖아가 다섯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5이 된다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1이고 4니까 이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걸 바닥으로 보려면 아직까지 하나, 둘, 셋, 넷, 5이 되는 쪽이 좀 더 그게 타당하지 않겠냐. 파동을 3번 해봤을 때, 그죠? 파동을 3번 해봤을 때, 물론 심정적으로야 저도 2546까지 이게 바닥이고 더 이상 이제 끝이에요. 우리는 다시는 바닥은 몰지 말고 올라가는 거로 보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려면은 이 파동의 세분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럼 파동 세분이 안 되면 이거는 도저히 영원히 2546은 영원히 아니고 이제는 올라갈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절대로 안 된다. 예?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죠. 그죠? 뭐 주식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파동 세우고 있는 게 엉터리거나 파동 계산이 잘못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의 이 조정 파동을 C로 보기에는 파동을 조정으로 보기에는 역시 파동이 잘 안 세진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갖다가 이게 움직인 게 지금 말씀하시기로 이게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이거든요. 사각형으로 트라이앵글로 보인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2가 아니냐, 어딘가 1이고 여기가 2가 아니냐, 충격 파동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틀렸다고 하지만 잘 모르겠다. 그렇게 보기에는 확신이 가지 않는다. 자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럼 잘 모르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는 기존의 하락 추세라는 생각에서 돌아설 만한 정확한 뚜렷한 물증이 잘 안 보인다 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틀릴 수 있죠. 그죠? 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옳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말이 틀렸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없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틀리기 위해서는 그 틀리려는 물증, 이정표, 틀렸다, 틀렸다를 알려주는 이정표나 물증이 필요한데, 그게 뭐였죠? 요거였죠. 2702죠. 그죠? 2702로 올라가면은, 틀린 거 아닌가? 뭔가 파동 잘못 계산했나? 하는 거지. 아직은 아니니까, 2702를 넘어선까지는 좀 더, 아직은 상승보다는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 다 안 쓰셨네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 쓰신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그 조정파동이 어딘가, 내지는 조정파동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다음에 2고, 예, 여기가 끝이고, 그죠? 여기가 5-1이고, 3-5-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5-2고, 지금이 이제 3이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무리 여기를 실어 보더라도 아무리 봐도 5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예. 미소님.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이 조정이 어딘가, 조정 파동이 어딘가 이기지 않겠냐 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사실은 파동은 잘 안 쓰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코스닥은 파동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선의 저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는 모습은 오늘 올랐다 해서 종가라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이 막강한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죠. 때다가 후행 스팬도 아직까지 이거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뭐 반등하는가 보다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달러도 워낙 환율로 왕창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보다시피 달러 인덱스도 좀 밀리고 있고요. 그죠? 어제 사실은 그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예?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소위 말해서 위험 선호,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늘어났죠. 주가가 오르면서 위험 자산 선호가 늘어나면서 그것이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렸고요. 달러 인덱스를 떨어뜨렸고,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달러 대 원화 환율도,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아래쪽으로 밀어내리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어제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뭡니까? 국가 간에는 역환율 전쟁. 옛날에는 그냥 환율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역자가 붙는 거죠. 전에 환율 전쟁은 무슨 환율 전쟁이냐? 자국 통화를 어떻게 했죠? 경쟁적으로 평가 절하시키는 전쟁이었죠. 그죠? 왜? 수출 늘리기라고. 수출 늘리려고 자국 통화를 경쟁적으로 평가 절하시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자국 통화를 거꾸로 자국 통화를 경쟁적으로 평가 절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억지로 절상시키려고.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 때문이야. 그렇죠. 인플레 때문에. 물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러 값이 오르면 자국 통화가 평가 절하되면 그만큼 우리나라도 기름값 오르고 설탕값 오르고 다 물가가 오르듯이 그러다 보니까 평가 절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막 경쟁적으로 평가 절상은 안 시킨다 하더라도,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처럼 억지로 환율이 절하되도록 내버려두는, 방치해두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도 1200, 1300까지 갔다가 지금 야금야금 밀리면서 어느 사이에 오늘은 1200 얼마입니까? 50원까지, 그죠? 12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떨어진 것은 달러 인덱스도 달러 인덱스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것도 있고, 또는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며칠이죠? 27일이다 보니까 27일 다음 주 월말에 접어들면서 기업체들의 수출 물량이 항상 월말에 집중되거든요. 그죠? 월말에 집중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뭡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의 하락에 영향이 됐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월말이라는 것 때문에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유도 이유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기준선, 이때까지 기준선에 잘 버텼는데,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당장은 오르기보다는 이렇게 비질거리면서 구름 근처까지는 가보지 않겠냐. 약간은 좀 더 조정이 이어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구름 위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구름 위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추세가 하락세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 단순하게 상승에 따르는 조정이 약간 더 크게 이어지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 쓰셨나요? 아직 다 안 쓰셨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역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를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시려고 열심히 쓰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다 썼다라고 하시면 제가 주님의 삼성전자, 저는 지금 이래 되니까 제가 종종 읽을 때 주님 이렇게 읽어지네요. 그죠? 주님. 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여간 주님의 예, 쓰시는 대로 이거 뭡니까? 다 삼성전자의 이유를 다 쓰시고 나면은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 내지는 소개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원화 환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자,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 순전히 뭡니까?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때문이죠.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때문에 부진하던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같은 게,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게 상승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우리는 이럴 때 어쩝니까? 반등하는구나. 그러나 후행 스팬 걸려있네요. 그죠? 후행 스팬 걸렸네. 그러니까 반등이지 않겠냐. 아직은 상승에 따르는 신뢰감은 들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반등이겠지. 그죠? 반등이겠지. 정도로 아직은 생각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나스닥도 어제 꽤 올랐는데, 무려 2.몇% 오르면서 300포인트 이상 급등세로 보였습니다만은 역시 아직까지 기준선 건드리지 못했고, 아직까지 뭡니까? 후행 스팬도 안 들어갔으니까 역시 얘는 반등에 불과하지. 그죠? 반등에 불과하지.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 반등하고, 떨어지다 반등하는 끝이지. 이걸 추세적 상승세로 보기에는 아직도 뭐가 없다? 물증이 없다. 물증이 뭡니까? 요거. 하다못해 이거. 그리고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넘기고, 캔들을 넘기고, 주가는 기준선을 넘기는 물증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샹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리커창 총리가 점점 시진핑보다도 말빨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소위 봉쇄, 코로나 봉쇄 같은 것을 하고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점점점 경제를 다소간 좀 등한히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장애에다 문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마. 북경, 베이징 문 걸어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마. 공안들 동원해가지고 이런 판이니까 그야말로 환장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상하이 못 믿겠다. 예. 끝났습니까? 예. 못 믿겠다, 얘들. 못 믿겠다. 이제 애플 공장, 상하이 공장 다 철수하고 인도로 도망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진핑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애플 공장이 도망가면 애플에 붙어있던 이 공장의 노동자들이며 애플에 공급하고 있는 중국의 부품 공장들이며 이제 큰일 났죠. 이런 것들이 시진핑의 영향력을 다소간 좀
주춤거리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리커창이 역시 경제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금리 인하하고 상당히 경기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야오로 되면서 다시 한번 상하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덕택에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는 뭐 요인이 되었다라고 됩니다만은, 역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상하이 지수 기준선 위에 있으나 아직까지 후행스피를 못 넘겼으니까 여전히 반등이지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기는 무르니 매수하고 싶다면 어떤 매수야? 그 앞에 무슨 매수? 정찰병만 보내는 매수이지 본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어려워, 좀 아직은 좀 손이 잘 안 나간다. 그죠? 그런 이야기 됩니다. 뭐 상하이 지수가 구름을 넘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상하이 지수라도 구름을 넘기고 상승하면, 이게 넘어간다면 뭐 등다 우리나라도 좋아질 거고, 상하이 지수가 구름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국의 경제가, 중국 경제가 그래도 바닥에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중국에서 경제가 돌아섰다는 이야기니까 소위 리커창의 말빨이 먹혀가지고 뭔가 금리도 내리고, 그죠? 금리 내리고 규제를 철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의 경제가 턴어라운드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나라도 뭐 엘리어트가 뭐고 나버리고 모르겠고 구름만 넘어간다면 뭐 이래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지수 움직임도 봐야 될 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여전히 똑같죠. 똑같은 이야기. 믿음이 없다. 좀 두고 보자. 맞습니까?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WTI는 꾸역꾸역 지금 현재 약간 빠졌습니다만 어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얘는 뭡니까? 러시아, 그죠? 러시아 원유 유럽에서 하고 어떻게 한다고 이제 손절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 원유 손절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시장에 공급 부족 우려감으로 되면서 유가가 꾸역꾸역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더구나 지금은 유럽도 유럽입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중국이 락다운을 하고 있어가지고 문 걸어 잠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차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기름을 쓸래야 쓸 수가 없죠. 공장도 문 닫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문 걸어 잠그를 갖다가 락다운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중국에서 원유 소비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면 유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심지어 지금은 유가가 배럴당 113달러입니다만 보이십니까? 일각에서는 120에서 연말까지 150달러 배럴당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유가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이죠. 완벽하게 화끈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긴 합니다만, 막 그래도 현재로 봐서는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죠. 금은 뭐 달러가 올라가니까 금값은 떨어지는데,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주춤거리면서 금값도 약간 올라가는 듯한 모습입니다만은 여전히 기준은 아래쪽에 있고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금 다 했나요? 비트코인만 하면 다 했죠? 비트코인 뭡니까? 사긴 사는데 조금만 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CCI가 간당간당한데, CCI가 마이너스 100선을, 마이너스 100이죠. 그죠? 100선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사고,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팔죠. 그죠? 지금은요, 오늘 현재 CCI가 마이너스 96.23입니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100선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매도는 아닙니다만은 간당간당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더라도 조금만 사라. 구름 밑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고 후행스팬 별보에 없으니까 뭐 상승세라고 볼 수 없으니 하락에 따르는 반등일 수밖에 모르니까 조금만 사라. 소액만 사시라.
뭐 액면 사시라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일본이 그죠? 일본이 이제 관광객을 받는다 그러죠. 그죠? 관광객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금 이제 엔화가 약세잖아. 그죠? 그죠? 엔 야스이야. 엔 약세야. 엔 약세야. 예? 엔 야스이야. 엔 야스이. 그러니까 엔 야스이니까 일본 가면은 상당히 물가가 쌀 거예요. 일본 가고 싶은데 이놈의 관광객을 막아놨기 때문에 못 가는데 엔 약세인데 일본이 이제 6월 달부터 다음 달부터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일본으로 와 관광객이 몰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 말해서 그 관광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도 꿈틀거리기 시작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 블락을 막으면서 예를 들어 중국이 조만간 이제 경제 블락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락다운에서 벗어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뭐 조금씩 이런 관련주들 뭐 해운이나 화학이나 그렇죠? 또는 뭐 전자나 반도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꿈틀거림이 나타나고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음악을 듣고요.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쭉 아유 길게도 쓰셨네. 예, 열심히 쓰셨네. 그 주님 쓰신 걸 제가 쭉 읽어보면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음악만 듣고요. 제가 일단 먼저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잠시 음악 듣고 노래 저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